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의점 인사드리면서 자, 이번 시간 컴퓨터 반응 능력 2급 실기 기본 강의 편 두 번째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는 여러분의 쉽 팔로우와 함께 여러분의 한방 합격을 기원하면서 고고싱 달려가는데, 자, 잠시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다음 시간 3강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까지 총 4개 중에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 자, 셀 서식에 관련된 문제를 공부했습니다. 셀 서식은 총 5문제가 나오며 한 문제당 2점씩 총 10점이 100점 됩니다. 부분 점수가 각각 2점씩 100점이 되지만 세 번째 문제에는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조건부 서식 4개 중에 한 문제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이 문제는 5분이 아니라 5점입니다. 5점. 부분 점수 없이 조금만 틀려도 5점을 홀라당 까먹는다는 거. 그래서 내용들 각각 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방 합격 외치면서 고고싱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역시 교환 정리가 준비되어 있고, 자, 참고 정리와 주의사항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기에 앞서 고급 필터 관련 참고 정리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조건, 이게 크다라는 거죠. 자, A가 B보다 크다라고 있습니다. 또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있죠. 물론 B가 A보다 작다라고 있지만 우리는 앞에 것부터 있자라고요. A가 B보다 크다, A가 B보다 작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다, 초과, 미만, 작다, 이상, 이하에는 는이 들어간다. 같다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날짜에서 또 이후, 이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날짜에서 이후, 이전은 역시 이상, 이하 같은 말입니다. 자, 날짜가 크거나 같다, 날짜가 작거나 같다라는 말입니다. 자, 같다는 는만 넣어주면 됩니다. 는. 자, 이거는 작지도 않고 작다, 크다. 그럼 뭔 말이에요? 같지 않다,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아니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자, 아울러 김별, 그럼 뭐예요? 앞에 첫 글자가 김이고 뒤에는 모른다. 네 맘대로 해라 라는 말입니다. 즉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즉 성씨가 김씨인 사람을, 김인 사람을 말하겠죠. 자, 별종인가 봐요. 별종. 자, 별종이란 앞에 거를 모른다, 마지막만 뭐면 된다? 종이면 된다. 즉 종으로 끝나는 문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 얘는 앞뒤를 모르네요. 중간에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뭐 끝에 어디에든 강남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앞뒤로 별이 들어갔다는 말은 강남이 포함만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조건 내용들 정리해 주시고, 자, 고급 필터 작성 시 참고 정리 또 있네요. 자, 데이터 메뉴에 고급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장소에 클릭을 해서 목록 범위, 데이터 범위가 되겠죠. 또 작성한 조건 범위, 복사 위치 3개를 넣어주고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넣어라 라고 하면 여기를 또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는 자주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나오면 여기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고급 필터를 작성할 때 먼저 조건부터 작성한다. 여기 조건에 들어갈 범위를 미리 작성합니다. 조건을 작성할 때는 AND로 작성할 건지 OR로 할 건지, 자, 이렇게. 자, 만약에 AND다, 쥐기하고 점수 2개의 조건을 보는 거죠. 쥐기와 점수 2개의 조건을 보는데 쥐기가 과장이면서, 자, 이 2개의 필드는 반드시 나란히 써야 됩니다. 나란히 써야 되고, 자, 밑에 조건을 과장이면서 그리고라는 거죠. 과장이면서 80 이상. 자, 그런데 얘는 줄을 바꿨어요. 나란히 쓰지 않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줄을 바꿨었습니다. 자, 이때 역시 위에 필드는 똑같은 행에 써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 과장이거나로 내려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줄에 쓰면 AND. 자, 동일한 행의 조건을 작성하면 AND. 이게 AND라는 거죠. 자, 서로 다른 행의 작성을 하면, 여기와 여기 서로 다른 행의 작성을 하면 조건이 OR로 처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AND, OR를 구분해야 되는데 문제 속에서 AND는 이고, 이면서, 중에서. 자, 사원이면서 그러면 AND라는 거죠. 사원이고 AND라는 거죠. 사원 중에서 AND라는 말입니다. 사원이거나 그러면 OR가 되겠죠. 사원 또는 사원과 이런 것들은 OR로 처리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조건을 미리 이런 식으로 AND로 작성할 건지 OR로 작성할 건지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하시고, 자, 일부 필드만 필터하는 경우가 있고 전체 필드를 모두 필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 필드를 모두 필터하는 경우에는 2번을 생략을 하지만 일부 필드만 필터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부 필드명을 미리 복사해 둬야 된다. 자, 어디? 복사 위치가 문제에서 지시됩니다. 복사 위치에 지시되는 곳에다가 미리 복사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조건과 아래 이런 조건과 복사해야 될 위치를 미리 지정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에 고급 메뉴를 실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록 범위, 작성한 조건 범위, 복사 위치 각각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 파일은 1강, 2강을 가지고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 이 안에는 예제 파일과 문제 파일과 정답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2-1, 2-1 답, 2-2 답 이런 식으로 문제와 답이 한꺼번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를 푸시면서 옆에 시트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2-1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원 채용 시험 결과 여기 있습니다. 자, 전공이 경제와 그렇습니다. 이거면 AND죠. 자, 그러면 우리는 조건을 미리 작성을 해야 된다는데, 조건을 어디다 작성하라고 그래요? A15부터, 자, A15부터 G17 안에다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15부터 가겠습니다. 자, 먼저 전공이 경제학과라고 됐습니다. 여기 전공 있죠? 자, 전공 있습니다. 전공. 이때 띄어쓰기 스페이스바 눌러서 띄어쓰기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띄어쓰기 없이 정확하게 엔터. 자, 전공이 그다음에 경제학과, 또 혹시라도 경제 이런 식으로 오타가 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 자, 경제학과, 그리고 전공과 총점이 있습니다. 위에 필드명은 나란히 써준다라고 했습니다. 전공과 총점을 나란히 작성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AND죠. AND면 이 옆으로, O하면 이 밑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현재는 AND 조건이기 때문에 250 이상입니다. 이상이란 크거나 같다 250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조건 작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부 필드만 나타낼 건지, 자, 그냥 다 나타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몇 개의 필드를 지시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필드를 지시하지 않았어요. 따라서 필드를 지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응시번호, 성명, 전공 모두 다 나타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일부 필드를 미리 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자, 그럼 여기 놓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고급으로 들어가고, 자, 데이터 범위는 이렇게 알아서 잡히죠. 목록 범위는 깜빡깜빡거리는 범위로 잡힙니다. 혹시라도 안 잡혔다 그러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조건 범위, 우리가 작성한 범위를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다른 장소에 클릭을 하면 여기가 활성화가 됩니다. 자, 결과는 어디서부터? A19부터. 자, A19를 클릭을 해주고, 동일한 레코드 하나만, 그런 말 없습니다. 그래서 체크하지 않고 그대로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경제학과이면서 250. 자, 직접 봅니다. 경제학과 여기 있어요. 또 경제학과 여기도 있고, 여기도 경제학과가 있습니다. 경제학과가 3명인데 이게 25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두 개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성일과 정세라 두 학생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자기가 눈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맞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과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갑니다. 두 번째 문제는 매출이 70 이상이면서, 자, 여기 매출이 어딨죠? 매출. 자, 두 번째 문제의 매출이 어딨나요? 자, 여기 거래처 구분이 매출이면서 그런 말입니다. 거래처 구분이 매출. 그러면 거래처 구분이 필요하겠네요. 자, 조건 범위는 A13부터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처 구분 쓰고, 자, 그 다음에 70년대인 데이터. 70년이라는 말은 주민등록번호를 말하는 거겠죠. 딱 보니까 주민등록번호인 것 같아요. 그럼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두 개의 필드를 썼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처가 매출 여기 있죠. 매출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가 70년대, 그러면 72년, 70년, 71년, 76년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70년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0별 이렇게 하면 될까요? 자, 70별 하면 70으로 시작되는 것만 나와요. 70으로만. 그럼 우리는 72도 포함되고 71도 포함되고 76으로도 포함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뭐라고 해야 돼요? 70이 아니라 7로 시작된다 라고 해야 되겠죠. 7로 시작된다.
자,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번호, 자, 여기서 일부 필드만 가져오는 겁니다.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그 다음에 거래 실적,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자, 컨트롤, 여기 건너뛰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여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 은행, 4개만 가져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4개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릅니다. 그러면 깜빡깜빡거려요. 복사를 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B17부터, 자, B17이면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미리 붙여넣기를 합니다. 컨트롤 V를 누르면 이렇게 미리 붙여집니다. 깜빡깜빡거리는 건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ESC 키를 누르면 해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 작성했고 미리 가져올 필드 여기다가 미리 복사해도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의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범위 잡혀져 있죠. 깜빡깜빡 안 잡혀졌으면 내가 다시 한번 잡으면 됩니다. 자, 조건 범위는 여기 있습니다. 조건 범위는. 자, 그리고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아까는 우리가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스타트점만 B17이라고 했을 때 B17만 찍었지만 지금은 일부 가져온 필드들이 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매출이면서죠. 매출이면서. 자, 이 매출이 4개 있어요. 이 중에서 자, 매출이면서 70은 3개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박태석, 자, 박태석, 임병호, 정민영. 오케이. 자, 얘는 매출이지만 70으로 7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빠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터 후에 내가 맞는지 작성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답. 무조건 정답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눈으로 파악을 해 주십시오. 시험장에 가면 정답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눈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처 구분이 매출이거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거래처 구분이 매출이거나.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조건은? 자, 조건은 A13부터 F16까지. 자, 여기다가 거래처 구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은 매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출 이거나. 그런데 이번엔 이거나예요. 자, 그 다음에 거래 실적이 또 필요하네요. 자, 거래 실적이라고 있습니다. 거래 실적. 자, 거래 실적은 이거 나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이거 나니까 이 밑으로 내려야 된다. 자, 그 다음에 5천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천, 5만, 발음 써야 돼요. 5천, 5만 헷갈리면 안 됩니다. 5천 이상 이렇게 했습니다. 뒤에 또 있어요. 그런데 8천 이하. 8천 이하는 이 밑에다 쓰는 건가요? 8천 이하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자,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자, 이렇게 내렸으면 뭐예요? 오화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5천 이상, 8천 이하. 이거 AND예요? OR예요? 자, 모르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선을 긋습니다. 선을 긋고 여기다가 5천을 씁니다. 여기다가 뭘 써요? 8천을 씁니다. 5천 이상, 5천 이상이란 5천을 포함해서 오른쪽으로 큰 것들이다 라는 거죠. 8천 이하는 8천을 포함해서 밑으로 작은 것이다. 자, 그럼 이건 뭐예요? AND 조건이죠. AND 조건. 교집합은 AND 조건입니다. 교집합은 AND 조건. 만약에 5천 이하, 8천 초과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이거는 오화 조건. 합집합이 되겠죠. 오화 조건. 따라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있을 때는 AND 조건인지 오화 조건인지 수직선을 그려서 교집합 되는지 오화, 서로 합집합 되는지 꼭 확인을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현재 5천 이상, 8천 이하는 5천 이상, 8천 이하는 이 부분이 교집합이니까 AND 조건이에요. AND 조건이면은 밑에다 못 쓰고 옆에다 써야 되겠죠. 옆에다가. 자, 8천 이하. 자, 그렇다면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 여기다가 갖다 줘야 됩니다. 자, 반드시 위에 필드명은 나란히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AND 조건이기 때문에 하나만 썼지만 옆에다가 또 한 번 씁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이 매입, 자, 거래처 구분이 매입 이거나 매출이다. 그러면 옆으로 따로 쓰지 않고 밑에다가 매입 이렇게 이거나니까 이렇게 내렸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AND 조건이니까 나란히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을 한 번 더 작성한다는 거. 자, 그러면 뭐 여기는 또 일부 필드만 가져오라는 말이 없죠. 그냥 A18에다가 그냥 갖다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놓고 데이터의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역시 범위 설정이 되어 있고 조건 범위는 이렇게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른 장소에 클릭하고 복사 위치가 어디서부터? A18. 발음이 좀 그렇죠. A18부터 작성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인을 눌렀을 때, 자, 먼저 매출 부분은 다 나온 것 같아요. 매출 부분은 다 나왔어요. 얘는 왜 나왔죠? 그런데, 자, 매출이거나입니다. 매출이거나. 거래 실적이 5천에서 8천을 넘어갔기 때문에, 5천에서 8천 사이에 들어왔기 때문에, 매출은 아니지만 나온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엔드 조건과 오화 조건을 구분해서, 현재의 경우에는 일부 필드가 아니라 모든 필드이기 때문에, 시작위치 여기만 찍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과 확인하시고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네 번째 문제는 미션입니다. 미션. 자, 미션들은 상설보건 문제에 기존 책이라든가 없는 부분에 신유형 문제들입니다. 신유형 문제. 자, 물론 다른 문제들도 잘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특히 이 미션 문제들만큼은 더더욱 더 필수적으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강에서도 미션 문제들을 한 2문제 정도 풀어봤던 것 같아요. 자, 이번 문제에서 고급 필터에 대한 미션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서가 인사부, 실제 필드명은 부서명이네요. 조건을 얻다가 A18부터 A19까지, 여기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부서명이 뭐라고? 인사부이고, 조건 끝나버렸네요? 끝났는데 총점은 어디다 작성해야 돼요? 총점 여기다 작성해야 되는데, 총점 넣어보겠습니다. 15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0 이상. 인사부이면서 이런 의미입니다. 자, 쉼표가 있을 때는 인사부이면서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을 여기 하나만 작성하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쓰면 안 돼요. 못 쓰니까 여기다 쓰면 안 돼요? 그러면 감점입니다. 감점. 자, 우선 그러면 여기를 못 쓴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인덱스. 자, 여기 있습니다. 인덱스.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관리자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당자 총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자, 위치는 A21부터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다가 못 쓴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다가 같이 써야 돼요, 조건. 자, 인사부, 이때는, 자, 여기 잠시 교환 정리를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교환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을 하나의 세례. 지금 현재, 자, 부서가 인사부이고, 총점이 150인 2개 이상의 조건을 하나의 세례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결과는 이런 식으로 true, false로 나옵니다. true, false. 자, 이때 목록의 범위 첫 번째 행을 대상으로 자, 조건을 작성을 하면서 true,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true, false로 표시되면 기존 필드명을 절대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부서명이 있습니다. 부서명. 그 다음에 총점이 있습니다. 부서명과 총점 이런 걸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떨 때? 이 2개의 조건을 하나의 조건으로 모아서 쓸 때. 자, 그리고 또 이럴 때는 반드시 또 수식으로 써야 됩니다. 자, 는으로 갑니다. 수식으로 갈 때는 는, 누가? 부서명. 자, 여기가 아니라 이 첫 번째 겁니다. 무조건 첫 번째 겁니다. 부서명이 는 문자 이러니까 큰 따옴표로 이렇게 묶어줍니다. 자, 비사 반드시 부서명의 첫 번째입니다. 인덱스를 물어보면 첫 번째, 관리자를 물어보면 첫 번째, 반드시 첫 번째 셀만 지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부서가 인사부이면서 자, 쉼표 갑니다. 그 다음에 총점 있죠. 여기가 총점이 얼마 이상? 150 이상. 자, 그런데 이 두 조건이 AND 조건이므로 이렇게 옆으로 써야 되는데 조건을 하나의 셀을 작성하다 보니까 못 쓴다는 거죠. 이때는 앞에다가 AND라고 써줍니다. AND. 자, 맨 뒤에다가 가로 닫고 자, AND 함수를 직접 써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문제의 수식어가 없어도 여기서는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셀을 작성할 때는 AND, OR 함수로 가로로 묶어서 AND로 묶을 건지 OR로 묶을 건지 꼭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작성을 하고 나서 엔터를 치면 true, false가 나옵니다. 왜 true냐? 자, 인사부 맞나요? 인사부가 아니에요. 자, 여기 150은 넘죠? 자, 여기 150은 넘지만 여기가 인사부가 아닙니다. 둘 다 맞아야, AND는 둘 다 맞아야 조건이 true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필요가 없죠. 또 부서명과 총점, 기존 필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조건, 비교, 뭐 기분 나쁘면 이렇게 써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거 좀 무리가 있겠죠. 자, 뭐 그렇다고 해서 정답이 아닌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건, 비교, 판단 이런 걸로 써주자는 겁니다. 수식어로 작성될 때 기존 필드명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조건, 비교, 판단으로 써야 되고 이때 수식어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true, false의 형태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고급으로 넘어가고 전체 범위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 범위는 하나의 셀 2개입니다. 자, A18부터 A19 다른 장소의 복사. 자, 우리가 전부 다 가져오지 않았으면 여기다만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일부 필드만 이렇게 가져왔기 때문에 일부 필드만 이렇게 지시를 해주면 됩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인사부이면서 자, 인사부 아까 여기 있었어요. 인사부 여기 있고 또 인사부 여기 있고 또 인사부 여기도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아니네요. 자, 여기. 자, 얘는 빼겠습니다. 다시 인사부, 자, 인사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 150점을 넘는 애, 150점을 넘는 애는 자, 얘는 150점을 안 넘네요. 그래서 최진욱이는 여기 다 최진욱이네요. 자, 이 부분. 자, 이 부분과 176점과 160점, 128점은 빠진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급 필터 미션도 풀어봤습니다. 자, 결과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셀에 조건을 여러 개 작성할 때는 반드시 AND/OR로 묶어서 작성을 한다는 거. 자, 이번에는 자동 필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동 필터 문제는 그냥 1, 2, 3, 4 이렇게 총 4개의 문제로 한번 정리만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내용만 정리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데이터의 고급으로 왔죠. 고급. 자동 필터는 여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위에 이런 모양들이 뜹니다. 이런 모양. 자, 필터를 다시 한번 누르면 없어지죠.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필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모품명이 디스켓 소모품명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서 텍스트 필더 나옵니다. 문자니까. 자, 만약에 이런 숫자이면은 숫자 필터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소모품명이 텍스트 필드에 사용자 지정으로 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필드로. 자, 아니다라고 했었죠.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다. 뭐가 아니다? 디스켓이 아니다. 자, 그리고 내려옵니다. 확인. 그러니까 디스켓이 아닌 것들만 쭉 걸러졌죠. 쭉 걸러졌습니다. 아니면서 총 사용 금액은 여기 있습니다. 50 이상. 자, 숫자 필터죠. 역시 사용자 지정으로 옵니다. 자, 그래서 50만 이상으로 갑니다. 50만 이상. 자, 쉼표 없이 그대로 동그라미만 쳐서 50만 이상이 갑니다. 이 중에 50만 이상만, 자, 24만, 21만, 15만, 이거 다 빠지고 위에 2개만 나올 것 같아요. 위에 2개만. 자, 이렇게 해서 위에 2개만 50만 이상짜리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만약에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면 여기서 그대로 두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두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터를 풀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만 나와요. 3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대로 완성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잠시 풀고 또 다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필터를 한번 누르고 두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소모품명이 용지로 끝나거나, 자, 여기 용지로 끝나는 애가 2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커로 시작하면서 라는 애들이 3개가 있네요. 자, 그러면 먼저 이 부분을 클릭을 해서 텍스트 필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먼저 용지로 끝난다 라고 했으니까 끝 문자를 지정합니다. 끝 문자. 뭘로 끝난다? 용지로. 자, 용지로 끝나거나, 자, 아까는 여기서 끝나고 확인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같은 계열의 거나가 또 있습니다. 이거나 또는 있습니다. 아까는 디스켓, 소모품명 하나만 보고 총 사용 금액으로 넘어가 버렸죠. 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소모품명만 보고 총 사용 금액으로 넘어갔지만 지금은 소모품명에 2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용지로 끝나거나 마커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안에서 2개의 조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끝나거나 그래서 또는으로 가는 거고 여기서는 시작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시작 문자. 만약에 시작 문자를 뺀다. 그러면 제외할 시작 문자. 끝 문자를 제외한다. 빼고 포함한다.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자, 시작 문자로 들어가고 시작 문자가 마커로 가겠습니다. 마커로. 자, 그러면 용지로 끝나고 마커로 시작하는 총 5개만 나올 것 같습니다. 5개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그런 다음에 총 사용 금액이 30만원 미만. 자, 이 중에서 30만원 미만은 3개밖에 없는 것 같아요. 3개밖에. 3개만 나오게 될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시 숫자 필터에 가서 자,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에서 미만으로 갑니다. 미만. 작다. 그런 말이죠. 자, 30만을 넣겠습니다. 자, 10만인지 만인지 현재 만이죠. 10만으로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개만 필터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다시 필터를 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총 사용 금액이 1등부터 5등까지 이건 또 뭐예요? 자, 이상 이하도 아니고 1등부터 5등까지. 자, 여기서
필터를 먼저 누르겠습니다. 필터를 누르고, 자, 우리가 계속 숫자 필터에서 사용자 지정으로 갔죠. 사용자 지정. 그러나 이번에는 상위 10으로 갑니다. 상위 10. 자, 몇 등까지? 5등까지. 자, 5등까지만 보겠다는 거죠. 상위, 하위. 자, 현재 가장 높은 1등부터 5등까지니까 상위겠죠. 낮은 1등부터 5등까지 그러면 하위로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등부터 5등까지의 내용을 필터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위, 하위 구분해 주시고 다시 필터를 풀고 다시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자, 네 번째는 단위의 30%가 단가면 여기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니라 이번에는 단가입니다. 자, 아까 여기는 총 금액이었죠. 총 사용 금액. 자, 이번엔 단가로 오겠습니다. 단가가 하위 30%? 하위 30%는 또 뭐예요? 자, 숫자 필드로 와서 역시 상위 10으로 갑니다. 자, 여기는 아까 항목이었죠. 이번에는 퍼센트로 갑니다. 자, 몇 프로? 30%. 자, 이렇게 해서 백분율로도 가능하고 항목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30%. 자, 이번에는 상위가 아니라 하위입니다. 그래서 하위에 30%를 설정하겠습니다. 확인.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지우개인 것만. 이 조건을 먼저 만족하면서 지우개는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하나만 나올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자, 다시 텍스트 필드에 들어가서 사용자 지정에 들어가서 는 뭐라고? 지우개로 갑니다. 지우개. 자,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만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실제 한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풀었다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누르고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커서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누르면 이렇게 메시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커서를 놓고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자동 필터 문제도 살펴봤고 계속해서 외부 데이터 문제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외부 데이터 문제는 두 문제만 잡혀있고 두 문제가 외부 미션으로 잡혀있습니다. 자, 역시 외부 미션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풀지 못하고 기출이라든가 상설복원에서 새로운 미션의 외부 데이터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풀기에 앞서 자, 여러분들이 파트 1에 들어가 보면 두 개의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두 개의 외부 데이터 실제 시험장에서 외부 데이터 경로는 C 콜론 밑에 OA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OA 폴더.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두 개의 파일을 먼저 마우스로 선택을 하고 컨트롤 C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를 누릅니다. 자, 그리고 C 드라이브로 갑니다.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폴더를 눌러서 자, 폴더를 누르고 여기다가 OA라고 씁니다. 저는 여기 OA 폴더를 만들어 놨어요. 자, OA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 두 개의 파일을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붙여넣기를 하면 이 두 개가 들어옵니다. 실제 시험장에 가서 이런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팅에 맞춰서 연습을 하기 위해서 그 경로에 똑같이 파일을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3번 자, 외부 데이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외부가 있고 답이 있습니다. 외부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져와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데이터에 가서 텍스트. 우리가 가져올 파일이 텍스트입니다. 만약에 엑셀 파일이다, 뭐 웹이다, 또는 뭐 다른 거다 라고 하면 그 파일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텍스트 파일이 주어집니다. 텍스트 파일. 자, 이때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자, 우리가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C 밑에 자, OA 들어가면 두 개의 파일이 주어졌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급여일 파일을 가져올 겁니다. 급여일. 자, 급여일을 선택을 하고 가져오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구분기호로 분리된 현재 우리가 뭘로 구분되어 있다고 했어요?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필드가 쉼표, 탭 이런 걸로 되어 있고 얘는 일정한 너비로 정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분기호로 가야 되겠죠. 또 이때 1253 베트남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949 한국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쭉 올려서 자, 여기 보면 조합이 있고 맥이 있고 완성이 있는데 그냥 949 한국어로 설정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다음 누르고 현재 뭘로 구분되어 있다? 쉼표로 구분되어 있다. 쉼표를 클릭을 하고 자, 쉼표를 클릭하기 전에는 선이 안 보여요. 그냥 쉼표가 보이죠? 탭을 빼고 쉼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누르고 자, 여기에서 별도 지정 없이 문제 없습니다. 자, 지정 없고 그대로 갑니다. 마침 어디서부터? A3부터 G12. 자, A3만 지정해 주면 됩니다. A3만. A3을 클릭을 하고 확인 누르면 가져옵니다. 이때
마지막에 열너비. 자, 이런 식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열너비를 조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두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외부 데이터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 두 번째 미션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비교 한번 해주시고 미션 문제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먼저 파일명이 급여2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2. 자, 데이터 메뉴에 텍스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경로를 C 밑에 OA 밑에 급여2로 갑니다. 더블 클릭을 바로 하셔도 돼요. 자, 역시 이번에는 뭘로 구분이 되어 있죠? 슬래시로 구분되어 있대요. 슬래시로. 자, 구분기호로 되어 있으니까 구분기호로 선택을 하고 역시 949 한국어로 가겠습니다. 자, 949 한국어로 쭉 올려서 949 한국어로 갑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리고 뭘로 구분되어 있다고요? 슬래시. 슬래시가 없어요? 그럼 없으면 탭을 풀고 기타에 가서 슬래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슬래시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죠.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넘어갑니다. 아까는 별도의 지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문제에서 부서명과 근속수당은 제외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부서명 여기 있죠. 부서명과 근속수당 여기 있나요? 이 두 개는 빼라는 거예요. 다 가져오지 말고. 이게 바로 미션입니다. 미션. 빼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부서명에 선택을 하고 건너뛰임 가져오지 않음. 그럼 열 건너뛰임으로 바뀌죠. 또 근속 연수가 아니라 근속 수당입니다. 근속 수당도 건너뛰고 가져오겠다. 빼고 갖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침 어디서부터 A3부터를 가져옵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면 자, 아까 뭐 빠졌죠? 부서명이 빠졌고 근속 수당이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필드를 제외하고 가져오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또 다른 미션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상설보고 문제에서 꼭 또 다른 미션을 하나 더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답과 맞춰주시고 결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환도 정리 한번 해주시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경로는 C 밑에 OA 폴더라는 거.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이 OA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습하는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연습을 해야 시험장에서 긴장하지 않고 바로바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별도의 구분기호가 없다면 기타에서 원하는 구분기호를 넣어주시고 원하는 제외하고자 하는 필드를 건너뛰므로 건너뛰고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49 한국어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고급 필터, 자동 필터, 외부 데이터 관련 문제들을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세 번째에서는 조건부 서식까지 하나의 뭉탱이라고 그랬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고 많이 하셨고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